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주제로 찾아와 왔습니다. 요즘 세계의 뉴스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져와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선과 악의 역사입니다. 선과 악, 참 오래된 질문이죠. 인류가 생각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난 너와 같이 마주하고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에서 여기가 천국인 거야. This is what my life is all about. It's all about you.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면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 위해 난 살아간다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겨울밤별이 돼 그대를 비췄을 텐데 웃던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테요. 끝없이 내리며 우릴 감싸요.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싸이의 낙원.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109화 주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악. 네. 뭔가 머리가 아픈 주제이기도 하죠. 네. 근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선과 악은 여러분 절대적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일까요? 살인은 나쁘다라고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건 어떨까요? 정당방위로 공격자를 죽이는 것 혹은 사형은요? 갑자기 답이 명확하지 않아집니다. 네. 고대 사회를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지금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용기와 명예가 최고의 미덕이었죠.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 적을 무찌르는 것이 선한 행위였고 반면 겁재기는 악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명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로마 시대에도 검투사 경기가 있었죠. 네. 대표적인 역사의 그 한 흐름 중 하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환호를 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정당한 오락이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하는 것도 당연했으며 정복전쟁도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죠.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건 악이 아니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종교가 등장하면서 선과 악의 개념이 보다 뚜렷해지고 크게 바뀝니다. 특히 일신교, 즉 하나의 신을 믿는 종교들이 나타나면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은 명확한 선악 기준을 제시했던 거죠. 신의 뜻이 선이고 그에 반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종교 그런 관점을 떠나서 십계명을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구체적인 행동 규칙들이 나오죠. 이걸 지키면 선한이고 어기면 악한 사람이다. 꽤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었던 거죠. 십자군 전쟁을 흔히들 생각을 많이들 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지만은 이교도를 죽이는 건 신성한 정쟁으로 여겼다는 것.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지만 자신들은 악을 물리친다고 믿었던 거죠. 선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이었던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선악을 봤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봤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했던 거죠.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던 걸 보면 누구나 놀라서 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순자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제자백가, 즉 춘추전국 시대에서 활동했던 사상가들이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교육과 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둘 다 같은 유교 사상가인데 정반대의 의견을 가졌다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질문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또 다채롭다는 뜻이겠죠. 불교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선과 악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집착을 버리면 선악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를 지나 르네상스가 오면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 인본주의가 시작된 거죠.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진 거죠.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 이게 더 강해집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성적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도 괜찮을 때만 행동하라. 예를 들어 거짓말을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거짓말은 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 벤담과 밀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즉 결과를 봐야 한다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게 즉 선이고 행복을 줄이는 건 악이다. 꽤 실용적이고 좀 직관적인 기준이죠. 이렇게 고대에서 또 중세, 르네상스 시대까지 사상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오실게요. 예.
있을까? 가지마, 떠나지마, 제발 가지마, 사랑하잖아. 가지마,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Oh baby, 내 사랑아, 이제 그만 내게 돌아와줘. 장난처럼 그런 해도 나와. 항상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때론 그 사랑마저도 힘이 들잖아. 가지마, 떠나지마, 제발 가지마, 사랑하잖아. 가지마,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Oh baby, 내 사랑아, 이제 그만 내게 돌아와줘. 장난처럼 그런 해도 나와. 아프고 아플 만큼 지치고 지칠 만큼 지워봐도 참아봐도 네가 떠올라. 너도 나처럼 아프잖아. 너도 나처럼 힘들잖아. 돌아와 내게로, 잊지 못할래 사람아.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Oh baby, 내 사랑아, 이제 그만 내게 돌아와줘. 장난처럼 그렇게. Oh baby, 내 사랑아, 이제 그만 내게 돌아와줘. 그때처럼 그렇게 돌아와.
있었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움만 많아요. 그댄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는 알아서 그대의 군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랑.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109화. 주제 선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1부에서는 선과 그리고 악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일단 살펴보았는데,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 다른 시대에서는 악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악인이었던 인물이 현대에 최근으로 와서는 영웅이 되기도 하니까요. 콜럼버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콜럼버스는 위대한 탐험가로 여겨졌죠.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 하나 미국에서는 콜럼버스의 날이 또 공휴일이었죠. 하지만 요즘엔 다르게 좀 봅니다. 콜럼버스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그를 침략자로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아졌던 거죠.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대한 황제로 여겨집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유럽에 퍼뜨린 영웅. 하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그가 침략한 나라들에서는 전쟁 광의자, 침략자 혹은 학살자로 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독재자라는 것을요. 네. 복잡한 예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원자폭탄. 미국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들이었죠. 네. 이건 선일까요? 혹은 악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본토 공격을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명백한 악일 수도 있다는 것. 어느 쪽이 맞을까요? 쉽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 민간인을 동원하고 또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끝까지 미국과 전쟁을 치르려 했던 그 의지 때문에 결국에는 뭐 폭탄이 떨어졌다라는 주장들. 사실 선악의 구분이 좀 어렵죠, 여기서는. 홀로코스트는 어떨까요? 이건 명백한 악이라고 모두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당시 나치 독일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독일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선정과 교육으로 사람들의 도덕 기준을 바꿔버린 거죠. 더 무서운 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악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수용소 간부들,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들, 이들 대부분 독일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악마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 이웃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악은 특별한 괴물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무사고, 무책임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악을 만든다는 겁니다. 밀그램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이건 심리학 실험인데요.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과학자가 지시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말이죠.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이 가해진 건 아니었고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진짜라고 믿었죠. 이 실험은 보여줍니다. 평범한 사람도 권위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요. 물론 최근에는 밀그램 실험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아닌 어떤 참가자들은 그 명령에 어떻게 보면은 항의를 했다, 뭐 그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자세하게 제가 그 텍스트를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집단적 광기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죠. 문화대혁명 때 중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박해받았습니다. 젊은 홍위병들이 선생님들을 고문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혁명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악은 늘 정의의 이름을 빌렸던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 선과 악은 복잡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고 나쁜 의도였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과보하는 부모는 과연 선한지 악한지, 의도는 선하지만 결과는 아이의 성장을 막을 수 있던 거죠. 거짓말은 흔히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기암 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옳을까요? 때로는 희망을 주는 거짓말이 더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선과 악은 상황에 따라 쉽게 또 바뀝니다. 또 일단 여기까지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이무진의 신호등,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오실게요. 예.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붙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랑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건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건 그 많은 빈자리 중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고르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건 그런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핸드폰 진동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짓궂은 네 말투 자꾸 듣고 싶은 걸 어떻게 언제까지 넌 모른 척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109화 주제 선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2부에서는 역사 속 선과 악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네. 머리 아프죠? 네. 머리 아프지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 주제, 선과 악.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좀 더 깊어지는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죠. 결국 선과 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멘트로 좀 마무리를 지었는데 3부로 와서 지금 이제 또 현대로 와볼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선과 악의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윤리적 딜레마들이 생겨났던 거죠. 네. 인공지능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요즘도 말들이 많고 또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주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앞에 5명이 있고 옆으로 배하면 1명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그 트롤리 딜레마를 라는 그 사고 실험을 한번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요? 5명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1명은 신호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5명을 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한 사람들보다 규칙을 지킨 사람을 보호해야 할까요? AI에게 우리는 어떠한 윤리를 가르쳐 주입해야 할까요? 유전자 편집 기술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질병 치료는 되고 막 영화 속에 막 초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 향상은 안 될까요?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가 아이의 눈 색깔, 키, 지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건 선일까요? 악일까요? 찬성하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인간의 그 자체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셜미디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악도 나타났죠. 사이버 불링이나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사이버 불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 악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거죠. 환경 문제도 어떻게 보면 선악의 문제이죠.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 기후변화,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이 모든 게 인간의 선택이 만든 결과. 미래 세대에게 망가진 지구를 물려주는 것. 이거는 악일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흐름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탓하기는 또 어렵죠. 플라스틱을 쓰는 게 나쁜 건 알지만 대안이었으면 어쩔 수 없고 차를 타는 게 환경을 해치지만은 편하고 익숙하고 출근을 해야 하니까 시스템의 문제인데 개인의 도덕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 부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선악의 문제이죠. 극소수가 엄청난 부를 대다수 가지고 또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상황. 이게 공정할까요? 부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질, 착취, 불공정한 계약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어떨까요? 법과 도덕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법을 지킨다고 해서 선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현대 사회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내가 사는 옷이 제3세계 어린이의 노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먹는 초콜릿이 누군가의 착취로 생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의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살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 것.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 작은 선택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옳다는 걸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끊임없이 메타인지를 돌려보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의심해보고 권위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고 내 양심 또 질문으로 한번 짚어보는 것.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상대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은 어느 시대에든 악이죠.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 약자를 착취하는 것, 거짓으로 속이는 것. 반대로 어떤 가치는 보편적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 정의를 추구하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런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선과 악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쉬운 답은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선과 악은 한 번 정답을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숙고해야 할 질문이니까요. 네, 이제 노래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쿨의 애상을 들으시면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선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도, 평범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만든 비극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최소한으로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생각하고 질문하고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한번 숙고해보는 것. 그것이 악에 저항하는 첫걸음,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지만은 함께 길 따라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누군가를 위한 이타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 되게 가치로운 행위인 거죠. 네, 감사하고요. 이제 4월달이 되었습니다. 네, 봄의 한가운데서 이제 봄바람 맞으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kind of love, that old school love. What more you need?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우린 300만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어디든 다녔지 난 부럽지 않게 팔짱을 끼고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밤잠을 설쳐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내 꿈은 너의 미래가 되어 우린 서로를 따르는 한 쌍의 아름다운 새요 채워져도 부족했던 사람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픈 사람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역시 서로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욕실에 홀로 앉아오는 너의 울음소리 나를 쏘아보는 눈초리 날이 갈수록 더해 난 또 이별을 생각해 하루 종일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때론 너무나 바빠 너에게 미안해 지갑에 돈을 채우고 시간을 내 티나게 사랑을 표현 못해도 너와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면 네 기분이 풀릴 거라 여기던 내 생각은 또 빗나가 거리를 거닐며 너에게 장난을 쳐도 진부한 사랑놀이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한패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얼마나 좋을까 모두 꿈인데 네 손을 잡은 건 원하면 얻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 꿈인데 나는 벗어나지 못하네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사랑에 묶이는 남자는 약해 빠진 걸까 사랑을 숨기는 남자는 무능력한 걸까 비밀을 숨기는 남자는 나뿐인 걸까 사랑 대체 왜 변하는 걸까